환율은 기준 통화와 원화의 가격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준 통화는 달러를 의미하게 되죠.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과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내리고요,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오르는 역의관계입니다. 이것은 시장에 참여 중인 외국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자, 1달러에 1000원이라는 환율이 형성되었다 라고 예를 들었을 때, 환율이 올라가서 15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주식을 매수하려는 외국인들은 지금 진입하면 1달러를 1000원에 바꿔야 하지만, 조금 기다리게 되면 1달러를 1500원에 바꿀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죠.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한국 주식을 보유 중인 외국인들은 지금은 1000원만 줘도 1달러 얻을 수 있지만, 환율이 더 올라버리면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 하락 시점에서는 이것과 반대의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볼 일이 엄청 급했던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 앞에 딱 서가지고요, 똑똑 노크를 하니까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지? 뭐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사를 했으니까 나도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자 안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많이 급하세요? 남자는 곰곰이 생각했죠. 뭐 급하니까 화장실 왔겠지. 뭐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네, 엄청 급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사람은 잠시 침묵을 하더니 말을 이어갔는데, 잠깐만요, 누가 통화하는데 자꾸 대답을 하네요. 물론 이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갑자기 보너스를 준대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으니까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하하. 직원들은 엄청 기뻐하죠. 그래서 이 100만원 보너스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예산에 맞춰서 썼어요. 그런데 막상 보너스 날이 되니까 50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100만원보다는 50만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예정이 없던 50만원이 생긴 거는 맞습니다만 직원들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네, 왜냐면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5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50만원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주식을 매수할 때도 거의 로또 당첨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마누라나 남편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주식 투자로 그런 수익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와이프가요, 날 연애 초기처럼 대해주면 안 될까? 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뭐 시도 안 막힐 얘기긴 하지만 남편은 생각했죠. 그래,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프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뭐 결론은 아시겠죠? 씩씩대고 돌아온 와이프한테 뒤지게 쳐맞고 혼났겠죠 뭐. 주식에서도 초심을 가지라는 것은 좋은 주식을 사겠다라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이지 처음에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의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지만이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초심을 간직해야지만이 투자 생명이 길어지고 수익도 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차가 처음 등장했었죠. 이 증기기관차는 물류와 이동수단 측면에서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는데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 때문에 곰들이 많이 죽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숲에서 최강의 포식자였던 곰은 자신보다 크고 빠르게 달리는 기차를 보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천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철길 위에서 기차와 싸우다 죽은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뭐 이야기야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큰 힘을 가진 증기기관차를 시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증기기관차와 맞서 싸우려는 곰을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의 추세를 이겨보려고 하는 용기는 정말로 대단하지만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순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죠.
옆자리에 앉아있는 김 대리는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차도 바꿨어요.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도 주식을 한번 해보게. 나도 종목 추천 좀 해줘라. 그래서 김 대리가 말해준 주식을 샀는데 정말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2배가 나왔어요. 100%가 넘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내 기분이 나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번 거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적게 샀다는 거지. 즉 100만원 밖에 안 샀기 때문에 2배가 수익이 나더라도 100만원 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1억을 넣었다면 전 재산을 다 갖다 집어넣었다면 인생 역전이 한 방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많이 사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음번 거래에서 과도한 비중을 싣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비중을 싣다가 한번 부러지면 그냥 망하는 거죠. 쨍그랑 아이쿠, 물을 담아 놓은 그릇이 깨졌군요. 물이 담긴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진 그릇에 물을 아무리 새로 부어봤자 깨진 그릇이니까 물을 다시 담기는 어렵겠죠. 새 그릇을 살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깨진 그릇을 보수하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장이 좋아지면 그 주식들이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만들어 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장이 올라도 손실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새로운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손실난 주식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던 손실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보수해야 수익이 날 수 있답니다. 생존자 편향이란 게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보고 실패하는 것은 무시한다. 뭐 이런 이론인데, 자, 2차 대전 때 총탄을 맞고 귀환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이 총 맞고 돌아온 전투기를 보고서 그쪽 부분에 장갑을 보강을 했죠. 근데 다음 전투에서 또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생존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비행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죠. 즉 총 맞고 돌아온 애들은 어쨌든 살아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맞은 것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안 맞은 것을 보강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이라는 부분인데,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난 종목이 있더라도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구간들을 보강해주고 왜 이런 손실이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식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무릎이 어깨보다 높게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무릎과 어깨가 또 비슷한 위치에 있다. 자, 무릎에서 시작해서 엉덩이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깨로 내려간다. 이거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죠? 격언에서는요, 바닥 바로 위에서 매수를 하고 고점 바로 밑에서 매도를 하라는 의미였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무조건 격언이나 기법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성공적으로 무릎에서 매수하고 어깨에서 매도하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미군 초소 앞을 어느 술 취한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발견한 미군은 당연히 멈춰 세웠죠. Stop! Who are you? What's your name? 그러자 남자가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군이 그걸 딱 듣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Who are you?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남자가 다시 홍알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미군이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바바방 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자리에 죽고 말았죠. 다음날 신문에서는 이 사고를 일면에서 다루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박규씨 미군 부대 앞에서 총 맞아 사망. 네, 이름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수산주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죠. 상장 기업들 중에 수산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중정비 만드는 업체인데 이 수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산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식을 살 때는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도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에서 수레가 큰 소리를 내면서 막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랑쾅 쿵쾅 쿵탕탕탕 쿵팡팡.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저게 뭔데 저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 달려오는 거지? 근데 잘 보니까 거기서 뭔가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돈인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가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고평가, 가짜 뉴스,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테마, 막 이런 거. 자, 주가가 오르려면요, 일단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려면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야 돼요. 주목을 끌려면 또 그럴싸한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소리내서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오른 주식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고점에서 물린 주식이 있다면 혹시 내가 매수할 때 많이 시끄럽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설계를 당한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 혹성 탈출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숭이들이 지배한 혹성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영화인데 마지막까지 도망을 치던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었죠.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그곳을 벗어나서 지구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구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은 도망칠 곳이 없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경우도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을 샀는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을 손절을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 근데 손절한 종목이 올라가고 새로 매수한 종목이 내려가는 상황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큰 상심을 하게 됩니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요. 이겨내고 개척해야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느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건물은 총 3층입니다. 각 층마다 각기 다른 주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딱 한 번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앞다퉈서 이제 주식을 사려고 출발을 했죠. 자, 1층에 도착했더니 1년에 10%씩 수익을 주는 주식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뭔가 좀 성에 안 차서 이 사람들은 2층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2층에서는 1년에 50% 수익을 주면서 5% 배당까지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거든. 3층으로 가버렸어요. 자, 3층에 갔더니 100% 수익에다가 10% 배당, 5% 주식 배당까지 주는 그런 주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그래서 난 이 주식을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소 직원은 쪽지를 한 장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기 번호표가 있습니다. 대기번호는 850만 번입니다.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누구나 최고의 수익을 원하지만 누구나 원한다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은 경사가 높은 코스 그리고 완만한 코스 이런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등산 초입에서 바라보는 갈림길에서는 급경사로 갈 때는 2km, 완경사는 5km가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 등산 초보자들은 짧은 거리를 선택해서 급경사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급경사는요, 등산을 어느 정도 하셨던, 쉽게 말해서 산을 좀 타는 사람들이 타는 곳이죠. 경사가 급할수록 체력 소모가 심해서 많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오히려 완경사로 5km를 갈 때보다 체력 소모가 훨씬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오르는 주식을 멀리하고 급하게 오르는 주식만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초보자들이 선택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급등 후에 조정이 나올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손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주식을 선택했을 때 동일한 기간을 고려하면 수익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톨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요, 이 남자를 찾아오는 유일한 암컷, 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야속하게도 이 이성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떠나고 나면은 이 남자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크게 남겼죠.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는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유일했던 암컷이 바로 유부녀였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지만 모기 이야기입니다. 모기요.
네, 뭐 아무튼 살다 보면은 솔깃한 이야기를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너에게만 알려준다, 절대 비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럴 때면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하고 설레일 때도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았던 그 중요했던 이야기가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유일하게 찾아올 것 같은 바로 그 호재도 사실은 모기 같은 존재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가요, 커브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사고가 크게 나겠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상황과 속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달려야 합니다. 주식도 적당한 속도를 통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가끔은 과속하는 것들이 있죠. 도로의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속도는 현재 주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가치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주가를 만들어낸다면 결국 커브길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겠죠. 봤쥬! 돈이 아주 많았던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노인의 친구들은 이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야, 비결이 뭐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게 됐죠. 자, 그러자 노인은 내 나이가 90살이라고 속였어. 하하하. 자, 똑똑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건 사기죄잖아요. 자, 이제 곧 대단한 것이 터질 것이다, 대단한 혜택이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안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속임수 뒤에 진실이 숨겨져 있는데 이미 주가가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더 있을 것이다, 더 대단한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거짓말 속에서 세력들이 아주 편안하게 개인들에게 주식을 팔아먹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은요, 그 물량 받아가지고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남녀가 아주 진하게 포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들 하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9마리의 돌고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돌고래가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돌고래가 전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돌고래가 안 보이는 거겠죠. 이것은 약간의 이제 착시 현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그런 뇌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등을 하는 주식에게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서서히 상승하면서 큰 시세를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주식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차트를 보면서 큰 시세의 주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차트를 볼 때 조금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시면 큰 시세의 주식이 보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과포화 상태가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레드오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피 전문점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됩니다. 치킨집이 많아진 이유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자본력 조금만 있으면 또 창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공업소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근데 이 자동차 공업소가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자동차 공업소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냐면 자동차 공업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 이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업종,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이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초격차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와 아빠의 반응이 서로 달랐는데요. 아빠는 크게 웃으면서 아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엄마는 조심하지! 그러면서 고함을 치고 아이를 혼냈어요.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는 그냥 재료를 공급한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 재료를 공급받아서 뱃속에서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아이를 만들고 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종목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손절하거나 투자를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자본만을 투자한 것일 겁니다. 진짜 투자자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찾아낸 그런 주식들에 쉽게 손절하거나 포기 이런 것들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좀 사오세요. 네, 그러면서 와이프가 사과 10개 살 돈 10,000원을 줬어요. 남편은 알았어! 그러면서 마트로 뛰어갔죠. 자, 근데 사과 개당 1,000원이에요. 그래갖고 10개를 딱 샀어요. 근데 사과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살려고 했는데 내가 10,000원밖에 안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10개 이상 살 수도 없고, 또 와이프가 10개만 사오라고 했으니까 10개 이상 또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더 이상 사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주식도 그와 똑같습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저점 그리고 고점이 존재하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현재 위치해 있는 그 구간이 저점에 가깝고 고점과 멀리 있다면 매력적이지만, 고점에 가깝고 저점과 멀리 있다라면 조정에 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고점에 오기 전에 이미 가격이 쌌었던 주식을 매수하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주가가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돈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이 없다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죠. 자, 우리가 사고자 했었던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자, 뭐 디플레이션을 가면 안 되겠지만 일정 구간의 세일은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고 싶었던 100만원짜리 모피 코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50만원에 반값 세일을 한대요. 안 살 거예요? 당장에서라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자, 원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이렇게 현재 가치를 통해서 저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참고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좋거나 좋아지는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이거나 누군가가 더 싸게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미 많이 내려간 주식이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르지 않고 있다면 악재를 소화하고 매집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었던 이 남자는요, 아이가 원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딱 찾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너무나 잘 팔려. 그래갖고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 끝에 겨우겨우 장난감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고생 해가지고 그 장난감을 겨우 손에 얻은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데도 잘 팔리는 이런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라면 분명히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는가. 남자는 그 길로 HTS를 켜가지고요, 그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큰 수익을 올렸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1등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를 찾아서 매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맨날 놀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놈은 곧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물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배짱이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이 엄청 비싸게 팔린 거죠. 그래서 배짱이는 그걸로 더 큰 부자가 됐대요. 개미들은요, 열심히 모아놓은 현금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교가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고요.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에 50원 했었던 깐도리 아이스크림이 지금은 600원, 700원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깐도리 아이스크림을 20년, 30년 계속 보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깐도리를 만드는 그 회사는 바로 보유할 수가 있죠. 과거에 50원짜리 팔아가지고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다면 지금은 더 비싸진 깐도리를 팔아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겠죠. 그러면 과거에 만원 하던 주가는 지금은 10만원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 그래서 주식이 좋다는 겁니다. 여자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로 여자의 말을 따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 오늘 홍대 가서 반지 샀다 라고 한다면 홍대 가서 반지를 샀구나. 화장품을 잘못 샀는지 얼굴에 뾰루지가 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화장품 때문에 얼굴에 뾰루지가 났구나 이렇게 그냥 따라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여자들과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또 어려운 게 주식 투자하는 거죠. 둘 다 성격이 아무튼 그럼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따라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요? 주식으로 수익 난 사람들 많잖아요. 투자 대가들의 방법을 잘 따라하면 여러분들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